개발자로의 취업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워졌나요? 지난 몇십 년간 사실 개발자 취업이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는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엄청 화랑기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IT 업계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AI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개발 입문자분들을 위한 질문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개발자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개발자로서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일지 궁금하시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영화 보셨나요? 오늘 제가 가져온 키워드는요, 민태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개발자로서 살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거꾸로 갈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도 민태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민태님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개발자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각자 얻고자 하는 게 다를 것인데, 민태님 지금까지 어떤 것을 얻으셨고, 개발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잃었는지 궁금해요. 생각해 보면 네. 얻은 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행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잃은 거는 잘 모르겠네요. 떠오르는 게 오. 없는데 얻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제가 네. 처음 개발 일을 시작할 때는 좀 마이너한 직업에 가까워서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네. 보통 사람들도 많이 알죠. 네. 이게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 거를 느끼면서 최근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자로 살아오다 네. 보니까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 이유가 요즘은 사실 소프트웨어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네. 아주 작은 기계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온통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제가 아무래도 개발자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만들었겠구나, 저 소프트웨어는, 혹은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 네. 나온 어떤 신문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사실 어색함이 없이 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개발자가 아니었다면 네. 그런 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어떤 어른들은 네. 많은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도 되게 쓰기 어려워하고, 맞아요. 은행 업무나 이런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반백년을 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도 변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개발자로 살아오면서 얻은 굉장히 큰 그 이득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합니다. 너무 좋네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민태님은 오히려 그 세상이 변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얻은 것은 많고 잃은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 이 행복한 개발자로의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그와 동시에 개발자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사님이 보시기에도 개발자로의 취업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워졌나요? 지난 몇십 년간 사실 개발자 취업이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런데 왜 더 어렵게 느껴지는가라고 네. 생각해 보면 한 4, 5년 전에 엄청 화랑기가 있었어요. 개발자 연봉이 갑자기 막 2배 이상 뛰고 막 네. 서로 돈 많이 주겠다고 네. 하고 많이 뽑겠다고 한 잠깐 짧은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정상으로 복귀했는데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느끼기엔 긴 네. 호흡으로 보면 네. 늘 쉽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발자 채용에도 좀 관여를 해보실 것 같은데, 개발자를 채용할 때, 신입 개발자를 채용할 때 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네. 어떤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개발을 정말 좋아하는가, 네.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을, 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직한가, 이건 진실성과 관련된 거고 또 네. 태도와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말과 글로 잘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학습을 단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왜 일단 거짓말부터 그렇게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개발이라는 분야가 사실 네. 하면 할수록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이 드러나는, 뭐 기본적으로 학습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네.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면접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 네.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내가 예상을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모를 수 있죠. 네. 그거는 당연히 면접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아, 저분이 지금 모르는 질문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때 본인은 그걸 네. 임기응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막 머리를 굴려가며 다양한 답변들을 해놨을 때 네. 그게 사실은 그걸 네. 가지고 많은 면접관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면접관 성향에 따라서 네. 이분의 진실성이라던가 네. 뭐 이런 측면들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건 그건 제가 공부가 잘 안 돼서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히려 임기응변을 부리다가 네. 굉장한 마이너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요. 와, 이 거짓말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안다고 해야 뽑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막 그렇게 임기응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포인트를 오늘 하나 배웠고요. 그러면 단편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가요? 기술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고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넓은 범위의 기술들이 접목돼서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땐 단계별로 선수 과정이 있고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 내가 꽂혀서 혹은 그게 되게 재밌어서 그걸 굉장히 깊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제품 관점에서는 그 기술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의 조화가 중요한 경우들도 네. 굉장히 많은데 너무 특정한 곳에 매몰되어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학습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네. 시선이 좁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분들과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팀워크를 깨트리는 요소도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음. 유연성을 가지고 넓게 보는 관점들이 좀 필요하고, 기술에 대해서도 네. 좀 편협하지 않게 한쪽으로 치중된 어떤 이게 항상 옳아라는 그런 강한 네. 생각들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이라는 것이 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상은 늘 바뀌잖아요. 네. 기술도 바뀌고 어제 유효했던 기술이 오늘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언제나 발생을 해요. 근데 너무 기술에 천착하고 있으면 네. 그런 유연성을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사고가 유연한가, 어떤 학습도 좀 유연하게 넓은 범위로 잘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고의 유연성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제품과 협업을 위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과 글로 자신의 의견, 생각을 표현하는 게 개발자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과 글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네. 실제로 아는 것에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보통은 내가 어떤 강의를 들었어. 그런데 그 강의가 굉장히 이해가 잘 돼. 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네. 강사가 내 머릿속에 이해가 쏙쏙 되게 잘 강의할수록 네. 복습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사실 그게 머리에 꽂히기만 하지 내게 된 네. 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 내가 잘한 게 아니라 강사가 잘한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정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지는 결국은 몸에서 꺼내봐야 되잖아요. 네. 몸에서 꺼내보는 대표적인 활동 두 가지가 있죠. 네. 글로 쓰는 것 그리고 음. 말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나 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면접 같은 걸 보게 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글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혼자서 글 쓰는 건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교정도 할 수 네. 있지만 말은 순발력이 필요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말해보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말을 잘하라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말을 잘한다라기보단 내가 생각이 잘 정리돼서 그것들을 천천히라도 올바르게 얘기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그건 꺼내봐야 아는 거니까 꼭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로 취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뭔가 학습을 단편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와 좀 같은 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요즘 공통적으로 IT 업계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AI인 것 같아요. 정말 AI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이거 AI가 다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지 않나? AI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AI, 생성형 AI와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죠. 시간 단위로 발전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시대와 달리 이제 직업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0년쯤 전의 개발 생태계, 10년 전과 또 지금은 또 되게 달라요. 네. 그 사이에서 사라졌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것들도 있고요. 한 5년 전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하는 방식과 네. 지금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AI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서 네. 그 다음 스테이지에 변화된 모습들이 생기겠죠. 네. 그 사이에선 어떤 직업은 형태가 바뀌기도 할 테고, 네. 어떤 직업은 사라지기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땐 정상 상태다. 특이한 상태가 아니다. 네. 나도 계속 바뀌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새로운 도구가 나왔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게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단편적으로 생성형 AI가 네. 내가 모르는 걸 잽싸게 검색 엔진보다는 더 잘 답변해주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을 땐 네. 내가 그걸 활용하는 폭이 좀 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저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새로운 툴은 시대가 변할수록 계속 나올 거니까 변하는 걸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개발 공부를 하고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좀 들어가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잘 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개 중에 하나 볼 정도 말까 네. 뭐 이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좋은 자기소개서나 좋은 이력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회사가 느끼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발견하고 싶어서 글 속에서 그런 문서들을 보는 거잖아요. 네. 개별적으로는 회사마다 원하는 사항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네. 내가 한 경험을 숫자로 바꿔봐라. 아, 숫자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고민해서 그걸 숫자로 한번 환산해봐라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앱을 성능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네. 몇 퍼센트 성능 향상이 됐다. 오. 뭐 이런 식으로 네. 숫자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꼭 숫자가 아니어도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어떤 걸 공부했는데 네. 공부했다 해서 멈추지 말고 네. 대부분의 이력서가 거기서 멈춥니다. 네. 공부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걸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해봤더니 이렇더라. 경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정도로 상승해서 배웠거나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런 부분이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네. 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경험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숫자까지 드러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그치지 않고 어떤 것들을 내가 생각했고 왜 바꿨으며 거기서 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숫자까지 있으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가치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개발자로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개발자로 일을 함과 동시에 교육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개발자로서 후배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교육자로서 수강생들을 만나는 것 좀 다르게 느껴지나요? 거기서 얻는 에너지라던가 뭔가 희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실제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외로 교육자로 만드는 수강생, 교육자로서 수강생을 만나는 것과 네. 이제 회사에서 팀원들 혹은 동료 개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 혹은 일을 하는 것은 네.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잘 모르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주고 네. 또 그것들을 필요한 경우에 설득하고 네. 혹은 뭐 나보다 역량이 뛰어나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지식도 받고 또 그것들을 따르는 것 혹은 동의해 주는 것. 네. 결국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당연히 회사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게 네. 특별하게 공부를 할 때와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항상 무언가를 만들 때 네. 제약사항이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나 네. 혹은 해야 할 게 너무 많거나 음.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듯이 회사에서의 일도 마찬가지로 제약사항의 종류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네. 방식은 비슷하죠. 교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업의 상황과 교육의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뭔가 가르치고 프로젝트도 하고 할 때 어떨 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문제의 크기가 컸을 때 그걸 해결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겠죠. 네. 예를 들면 회사의 일이라고 하면 네.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고 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잘 완성이 됐을 때도 보람을 크게 느끼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도 그런 후배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했던 실패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 그런 네. 것들이 해결됐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그 경험으로 느끼는 거에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굉장히 네. 뿌듯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사실 선배로서 이제 좀 희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과 네. 관련해서도 어떤 수강생이 네. 처음에 너무 어려워하다가 어느 네. 순간 계단으로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 하면서 네. 그다음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볼 때 이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서 또 개발자로서 이렇게 삶을 영위해 오면서 민태님이라는 이 김민태라는 이름은 어떻게 무엇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면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이든 20년이든 후에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 A라는 팀원과 B라는 팀원이 같은 회사에 같이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모습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게 저는 자기만의 무언가 하나로 이름을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시켰다. 무엇으로 성장이 됐을까요? 성장이라기보단 네. 지금의 김민태가 되기까지는 네. 뒤를 보지 않는 결정과 몰입이라는 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네. 제 삶을 떠올려 보면 무언가를 항상 선택하고 그게 네. 회사를 선택하든 네. 아니면 어떤 도전을 선택하든 그것의 결과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실패하더라도 네. 혹은 성공하더라도 그 자체로 그 뛰어들고 그걸 실행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의미를 좀 많이 두는 것 같고 네. 약간의 행운으로
실패보단 성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 성공의 결과들이 네. 제가 특별한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네. 여러 가지 도전들을 계속 해왔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음. 때로는 네. 연봉이 왕창 깎이는 회사에 일부러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 때로는 개발 업계를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해보기도 하고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구마구 뛰어들어 해보기도 네. 하고 네. 뭐 그런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합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행운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를 나이 들어서 좀 느끼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저를 만든 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뒤를 보지 않는 도전과 몰입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말씀하셨던 걸 이제야 좀 키워드들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선택하기로 하고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 수익률이 얼마나 나든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로 성과가 나는 거 기대하지 않아도 일단 끝까지 몰입해라 라는 것과 또 취미 같은 것도 하나 빠지면 깊게 빠지시는 것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 선택을 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그 담대함 그리고 그 몰입력이 민태님의 이름을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제 관점에서 봤을 땐 네. 개발자가 되지 않아도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개발자가 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네. 혹은 특성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실 테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금 더 넓게 혹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발자가 되면 당연히 좋겠고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더 다른 일을 할 때도 훨씬 더 많은 넓은 시야와 행운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젊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전의 기회가 넓게 열려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뒤보지 않고 한번 1, 2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응원의 말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민태님께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계시군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경험들을 글로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오늘 들은 이 개발자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언제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 민태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